상반기에 각광받은 게 이제 인컴형 ETF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중에서 이제 리츠를 짚어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인컴형 ETF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배당주 ETF일 것 같습니다. 네네.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큰 폭에서는 인컴인 거죠. 그래서 예. 인컴이라는 자체 또는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좀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분배율 또는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매력,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인컴의 ETF, 뭐 부동산 리츠 이런 거 좀 더 다르게 그래도 또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따라가는, 당연히 주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배당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배당 성장이라는 대한 얘기도 사실 오늘 좀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배당주라는 게 사실 배당률이 뭐 높은 것 위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배당이 지금 율이 높다보다는 이 회사가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해 왔나, 또는 올해는 굉장히 배당을 지금 많이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악화돼서 내년에 배당 컷이라고 표현하죠. 배당이 갑자기 줄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사실 저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품들을 얘기하시면서 네. 타이거 배당 귀족 ETF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상장된 지 뭐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그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예, 수 있을까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본시장 역사가 미국보다는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배당이라든지 또는 바이백, 뭐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이런 예. 거에 대해서는 한국은 사실 미국만큼 발전돼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이 배당에 대해서도 구분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보시면은 배당 블루칩, 배당 챔피언, 뭐 배당 귀족, 배당 킹과 같이 그 표현이 이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배당률이 얼마나 높냐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이 기업이 그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산업 비즈니스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배당금을 늘려왔느냐,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것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배당 블루칩은 예. 5년 정도 예. 배당이 끊기지 않고 또는 줄지 않고 5년이고요. 배당 챔피언 몇 년 정도일 것 같으세요? 10년 아닐까요? 5년 다음? 네, 10년은 해야 됩니다. 예. 네, 배당 귀족은, 저희가 말씀드린 배당 귀족은 25년.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네, 챔피언과 귀족의 차이를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예. 15년을 점프했고, 배당 킹. 한 50년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50년, 정말요? 예, 50년 정도는 돼야 저희가 야. 킹.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년 정도 배당 킹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50년이라고 하면 1970년 정도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배당 킹 50년이고 배당 킹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요. 그 기업들이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재밌는 기업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배당주뿐만 아니라 이 배당 귀족과 같이 배당이 꾸준히 성장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요 말은 바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그렇죠. 또 의미이기도 하죠. 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냐면, 이 구성 종목들의 뭐 신용 등급 분포를 한 S&P 500이랑 비교를 해 보더라도 예. 이 배당 귀족 종목들은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그다음 싱글 A 이렇게 순서로 내려오는데, 예. 요까지의 그 비중이 S&P보다 이 배당 귀족 종목들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트리플 B, 좀 아래 등급이죠. 그 기업부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은 거는 자연스럽게 배당 귀족 종목들이 더 많고요.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른 S&P 500 종목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만 가장 심플하게 보더라도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유가 뭐 직관적이죠. 우선 배당 귀족 ETF는 25년 이상, 그러니까 배당 킹과 귀족을 다 포함한 종목들 편입하고 있는데, 배당을 25년 이상 늘렸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 낮겠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을 거고요.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 투자하면서 계속 인지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금리 인상기 초기이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시기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금리 인상기에 기업들에게 재무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 비용이 상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음. 사실 성장주와 조금 반대이기도 하죠. 예.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배당을 계속 주려면은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증가해야죠. 거죠. 네,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당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올렸는데 갑자기 내년에 배당이 확 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25년을 검증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25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뭐 그 산업에서 사실 뭐 경제적인 해자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라는 의미로도 알 수 있고 배당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이 배당 기족 ETF가 그래도 최근에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 종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어. 배당 킹하고 귀족들이 도대체 네네. 누군지 네네. 어떤 회사들인지 네네. 너무 궁금한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맞춰. 예. 코카콜라 이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코카콜라. 그러면 예. 코카콜라는 킹일까요, 귀족일까요? 코카콜라는 킹일 것 같아요. 배당 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저는 맥도날드는 킹일 것 같고 스타벅스는 귀족일 것 같아요. 둘 다 배당 블루칩입니다. 아, 그래요? 5년 동안 배당이 증가를 했고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아는 기업들이 배당 귀족 또는 배당 킹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 어렵구나. 예, 그래서 배당 귀족에 들어있는 종목들, 킹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종목 화면 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블루칩에는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요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배당 챔피언,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의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챔피언밖에 안 됐나요? 챔피언밖에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예. 저희가 뭐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가 지금 나스닥 상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성장주이기도 한데 하긴 배당과 성장을 어느 정도 좀 겸비하고 있군요. 겸비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오. 같습니다. 이 배당 귀족 같은 경우 종목들을 보시는 것처럼 뭐 엑스모바일도 있고 AT&T, 뭐 월마트 아, 월마트 그런 게 배당 귀족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럼 드디어 킹, 코카콜라, 3M, 뭐 존슨앤존슨, 뭐 P&G, 3M. 콜게이트. 제가 콜게이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 정도는 돼야 배당 귀족과 킹에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종목이 바로 앨버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앨버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리튬 채굴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배당 귀족에 있다고? 귀족은 아까 25년 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음. 자칫 저희가 배당만 보게 된다면은 네. 배당 ETF나 배당주라는 게 배당률이 아무래도 중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다른 고배당 ETF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미국 S&P 500 고배당 ETF 경쟁사이긴 합니다만 그 ETF는 또 빠져 있고 대신에 이 배당 귀족 노블에는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배당만 보시지 마시고 배당 성장을 같이 봐야 되냐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빠지는 기업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배당만 보는 것보다 성장을 같이 보는 것들이 오히려 이 성장을 같이 겸비한 종목들도 좀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을 깬다. 그러네요. 예, 단순히 가치주라고만 생각하시는 이 ETF가 그런 분들한테는 배당과 성장을 한꺼번에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ETF의 특징상 이 편입 섹터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필수 소비재라든지 코카콜라와 같은 아니면 산업재, 소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좀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필수 소비재가 한 22% 정도로 상당히 좀 높군요. 맞습니다. 높은 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필수 소비재가 이 최근과 같이 이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왜 중요한가?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 재무 상태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콜게이트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글로벌 치약
뭐 점유율이 한 39% 정도 됩니다. 글로벌 넘버원의 그런 치약 브랜드인데 지금처럼 좀 경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단가 또는 그런 제품보다는 좀 더 익숙하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제 생각에는 점유율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또 뭐 한 59년, 한 60년 정도 연속 배당 성장, 배당 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ETF가 배당을 또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배당하면서 성장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배당 또한 S&P 50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한 15년부터 작년 정도까지 좀 뽑았는데 모든 해에서 S&P 500보다 저희 배당 기족 ETF가 더 높은 분배율, 배당률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S&P가 한 1.3% 정도 배당률 작년 기준 나왔는데 S&P 500 배당 귀족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배당금도 보이고 있다. 배당도 어느 정도 높고 배당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어떤 특정한 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방식으로 종목 산정하는지 한번 보면요. 유니버스라고 하죠. 풀이라고 하게 되면은 S&P 500, 이 500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우선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기준은 최소 25년 이상 연속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 중에서 뭐 시총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대금과 같이 좀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저희가 좀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비중도 선정해야겠죠. 최소 뭐 40개 이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업을 좀 뽑아 가지고 섹터 내 뭐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목별 비중을 다 조절해서 최대한 이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ETF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S&P 500 종목들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걱정도 많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환율인데 예. 환율도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상품은 환 노출 상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최근 한 1,300원 정도 이렇게 올라다가 조금 빠지기는 했었죠. 근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 투자자분들 만날 때 드리는 말씀인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높고 뭐 저점을 예상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더 빠질지 예상하는 건 사실상 뭐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 쇼크가 왔을 때 과거 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남유럽 그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을 다 봤을 때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오히려 이 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안전자산의 역할을 맞습니다. 했었죠.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품 같은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달러 강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익을 좀 실현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